자, 남북분단의 과정부터 한번 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기 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등장한 건 1948년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지. 1910년에서 1945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나라였단 말이야. 일본의 식민 지배를 36년을 받고 나서 드디어 1945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일본에게서의 해방을 맛보게 돼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걸 우리는 광복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광복이 이루어진 게 1945년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여러분들 뭐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됐던 해가 1945년이야.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핵폭탄을 2방을 떨어뜨리죠. 히로시마 지방하고 나가사키 지방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지. 핵무기라는 그 무시무시한 거 앞에서. 그래서 항복을 외치게 되면서 결국 일본이 패배하고 일본이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광복을 얻어내게 된 거야. 처음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때만 해도 이제 드디어 우린 더 이상 식민 지배 받지 않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정부를 세우고 우리 민족이 이끌어 나가는 국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기쁨도 잠깐 광복이 이루어진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하고 소련이 각각 군대를 끌고 한반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은요. 우리 한반도의 중앙에다가 38도선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이 38도선의 위쪽은 소련 군대가 38도선의 남쪽은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을 해요. 관리를 해주겠다 이거죠. 니네들이 아직까지 니네들 스스로 국가를 만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네가 안정될 때까지 각각 북쪽과 남쪽을 관리해주겠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반도에 머무르게 된 거야. 두 개의 강대국이. 결국 그렇게 되면서 북쪽하고 남쪽이 갈라져서 점점 한쪽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한쪽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이 사이가 나빠지게 되더니 급기야 각각의 정부, 각각의 국가가 들어서 된 거죠. 자, 그 내용이 3번에 있습니다. 요게 언제냐? 1948년이에요. 점점 남측과 북측의 사이가 나빠지더니 단독 정부가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북측은 김일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고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남측은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자유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남한하고 북한이 각각 두 개의 국가로 분리가 된 거는 1948년의 일이었고 그러고 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같은 민족 사이에 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6.25 전쟁이잖아. 1950년이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요. 새벽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누구의 남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쪽을 기습적으로 침략하게 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어. 요게 1950년이었단 말이야. 1950년에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들도 참전하게 되고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1950년에 시작된 전쟁이 결국 끝이 난 게 1953년이야. 남측하고 북측이 우리 전쟁을 일단 멈추자, 쉬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협정을 체결하게 되냐면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돼. 이때 휴전협정이 체결돼가지고 이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으로 갈라질 때만 해도요.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어. 왜? 우리는 하나의 나라였고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지금 강대국들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지만 뭐 금방 다시 합쳐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처음에 나라가 두 개 갈라질 때만 해도.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고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돼서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어 버린 거지. 고착화되어 버린 거라는 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딱 그것이 확실시 기정사실화되었다. 굳어버렸다라는 뜻이야. 그 상태로 지금 수십 년간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나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분단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남북 분단의 과정은 스토리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남북 분단이 과연 개개인의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민족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사실 이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산가족의 고통을 줬다.
뭐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고 예전에 국제시장 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초반에 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면서 배에서 이제 막 자식하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자식이 부모님의 손을 놓쳐서 혹은 형제끼리 떨어져서 사람들 인파에 치여가지고 결국은 갈라졌어. 몇몇 가족은 북측에 몇몇 가족은 남측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중간에 휴전선이 그어지더니 오갈 수가 없게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갈라진 가족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어. 개인적으로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될 거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뭐 동해안에다가 발사했다. 이런 뉴스만 나도 이러다가 정말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잖아. 우리에겐 이게 사실 일상이잖아요. 지속적인 전쟁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받아요?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실제로 친구가 그 카카오 스토리 같은데 맨날 올리는데 선생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스위스에 살아.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딱 끼어져 있어요. 근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그 유럽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체결이 돼서 우리는 외국에 가려면 뭐 여권도 있어야 되고 비자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자기들끼리 되게 마음대로 넘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 친구의 그 SNS 같은 데 보면요. 뭐가 올라오냐면 그러니까 스위스에 사는 친구가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쇼핑을 갔다. 그래서 어디서 쇼핑했냐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쇼핑을 해. 차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저녁은 스위스로 돌아와서 먹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붙어있는 북한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거.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의 상황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군사적 대치 상황. 안 그래도 다 되는 상황인데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경계하고 방어를 하면서 군사적으로 무기 배치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족적 측면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의 분할 사용. 북측이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한반도였는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북측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없고 북측도 남측에 발달한 자본이나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 결국은 자원을 분할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그런 걸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크나큰 손실을 스스로 입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족적 측면의 영향. 그리고 또 하나 민족적 측면의 영향으로 뭐가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되게 많이 달라진다. 이걸 이질화라고 얘기를 하죠.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잖아. 당연히 문화도 같았죠. 말도 같았죠. 언어도 같았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둘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은 통해. 외국어를 쓰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막 달라지고 있죠. 학교에서 시험으로 가끔씩 국어 시간에 내기도 하던데 축구에서 우리는 그 코너킥, 코너에서 공을 차는 걸 코너킥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구석차기라고 표현을 하고 골키퍼를 문지기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는 표현. 우리는 도시락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곽밥이라고 얘기하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 그게 이질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적 측면과 민족적 측면의 영향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통일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통일의 필요성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일이 필요한 이유, 우리 민족 전체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일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 죄 없이 소식을 모르고 그리고 연락할 수 없이 갈라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현재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 사회의 어떤 폐쇄적인 특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 남한의 경제 발전에 비해서 북한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 걱정을 할 정도로 삶의 수준이 낮아요.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남한의 주민들도 그렇고 북한의 주민들도 그렇고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런 내용들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일은 필요하다. 요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국가의 발전에 통일이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분단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은 필요하다. 분단 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냐? 분단이 갈라져 있다,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잖아. 우리랑 북한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분단 비용이야. 첫 번째, 국방비. 군인들을 유지하고 무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외교비. 그리고 또 하나,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건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무 죄 없이 갈라져 있는 이산 가족들의 고통, 정신적 비용도 분단 비용에 들어가.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 국방비, 외교비, 이산 가족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분단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통일이 이루어지면 국방비 그만큼 안 써도 되잖아. 그 국방비를 그만큼 안 쓰면 그 비용을 절약해가지고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다른 발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분단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원을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죠. 영토도 우리랑 북한이랑 통일이 이루어지면 2배로 넓게 활용할 수 있잖아. 자원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통일은 필요해.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세 번째,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쭉 같은 역사를 이어왔어요.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와 발해, 그리고 고려, 조선까지 굉장히 유구한 오랜 역사 동안 하나의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 2개로 갈라져 있잖아.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애들이 역사 왜곡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근거를 들어서 독도가 자신들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땅에서 있었던 과거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라든지 발해의 역사가 자기들 중국의 역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남한하고 북한이 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맞대응을 한다면 걔네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지, 그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민족 전체의 문화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통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다?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의 전쟁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사에서 배우는 그런 전쟁들. 옛날에 총 말고 막 칼 들고 방패 들고 활 쏘면서 했던 전쟁은요. 사실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한다고 이 나라의 위협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자기들 땅 안에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안 주잖아. 근데 오늘날의 전쟁은 어때요? 첨단 무기가 등장을 했잖아요. 하늘로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막 핵무기가 등장을 했어요.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서 만약에 갈등이 발생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과연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냐? 전 세계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지. 자, 정리하자면, 통일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세계 평화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